네,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다 폐기됐더니 해병대원 특검법 또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좀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국민만 하는 화전양면 전술의 다름이 아닙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러한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올리지 마시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랍니다. 자, 민주당이 세 번째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가 되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더 많이 넣는 거죠. 대통령이 이미 두 번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다시 또 더 강화된 걸로 넣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또 한번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지금 거부권 행사했던 법이고요. 예. 거기다가 또 정말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더 추가한 그런 내용을 특검법을 또 발의한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무슨 진상규명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치 공세용일 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최해병 사망의 어떤 진상 뭐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해보자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3자, 제3자 추천 네. 특검 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지금 그런 내용으로 민주당이 발의를 했다. 대법원장 추천이 마음에 안 든다면 민주당이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대한변협 추천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어떤 법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정치 아닌가? 정치력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거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공세용으로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은 그 정치 공세이고 진상 규명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동훈 이제 제3자 추천권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히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이 뭐 먼저 나서서 국민의힘 안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안을 제시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을 당시에 본인이 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의 안을 내놓아서 서로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이 이 사건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또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관여한 게 없고 아무것도 관련된 게 없는데 좀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음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거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무능력한 정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빨리 밝혀주는 게 좋다. 이걸 거부하면 오히려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하자는 데는 다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 더 강화된 것으로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검을 발의하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진상 규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안을 제시하고 또 진상 규명에 바른 안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간에요.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한 뭐 기대를 모았던 이 여야정 민생협의체 시작부터 좀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여당이 조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데 야당은 이제 영수회담을 우선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글쎄요. 뭐 여야정 협의체도 하고
여야 대표도 만나고 여야 원내대표도 만나고 또 영수회담도 하고 예. 뭐 그러면 안 됩니까? 꼭 영수회담을 해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예. 그건 지나친 얘기죠. 또 일부에서는 뭐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보면 이런 여야정 협의체라는 걸 구성하면 어떤 특정한 이슈 또는 정책 이슈를 가지고 실무를 먼저 얘기하고 실무진에서 예. 필요하면 장관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견을 접근시켜서 마지막 뭔가 이렇게 꼭지를 뭐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수회담을 하면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네네. 뭔가 결실을 맺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거의 관행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금 할 일들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금투세 문제라든지 뭐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뭔가 거기서 좀 과실을 한 99%까지 얘기를 해놓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영수회담에서 결론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수회담에 이 관해서도 여야는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이제 대표가 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야 된다. 아니면 한동훈 대표하고 이 대표가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여야가 좀 절박해야 되고요. 빨리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뭔가 국민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예.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더 변화를 바라고 본인이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 먼저 만나라. 뭐 순위가 무슨 문제가 있냐 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도 좀 기존처럼 뭐 여당 대표 안 만나고 오니까 못 만나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절박하게 국민의 목소리 좀 기울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여당 대표가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예.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뒷전에 물려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얻는 데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네. 비록 대통령이 안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만나라. 그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를 올리는 예. 더 좋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안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가능성이 더 한동훈 높죠. 대표하고 만나고 셋이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네.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지는 않겠다라고 먼저 만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금투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죠.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연일 야당을 향해서 금투세 폐지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사흘 연속 공개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를 거론했어요. 당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민주당 내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현재 상황에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현재 민주당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꼭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다. 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뭐 이슈를 잘 아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입장이 애매한 것 같고 네, 맞아요.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은 시행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이와 같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정치 공세로 끝날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뭐 1,4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민생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또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냐, 또 시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참 일리가 있는 부분의 얘기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서로 토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좀 입장이 애매하지만 네네. 8월 18일 날 전당대회가 있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네네. 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정하면서 예. 뭐 그 과정에서 뭐 한동훈 대표든 또 누구든 간에 이와 같은 것을 이 이슈를 놓고서 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예. 그런 이슈고 그런 토론을 한다면 네네.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내는 것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시점적으로는 지금 토론에서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토론에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지금 근데 이대로 가면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치열하게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야 정이 함께 토론해서 예. 빨리 결론을 내야 할
뭐 그런 시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언급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또 정책의장, 진성준 정책의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뭐 이견이 있는 건 뭐 당연히 당연한 있겠죠? 거고요. 네, 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당 대표 될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이미 금투세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유예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예. 과세를 하는데 이걸 1억으로 올린다든가 네네.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 내에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빨리 입장 정리는 될 것 같고요. 너무 급할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네.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세금을 냈는데 내년에 또 손해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지만 네네. 5년 동안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세금이 환급되는 절차가 있어요. 다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좀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논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저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것들이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가 미국 다우지수라든가 반도체 지수 등이 향후 10년 동안에 한 2배, 3배 이상씩 다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근데 왜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10년 전과 거의 똑같을까? 이건 분명히 기업의 투영성이 없거나 기업들이 좀 소득만 실익을 많이 벌면 네. 다시 쪼개기 상장 등으로 다시 지배주주가 다시 이 이득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금투세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한국 기업의 어떤 상장 회사들의 주식은 오르지 않는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까지도 조금 같이 지켜봐야 될 논의해보자.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요.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아직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복권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권주의 김 지사가 어떤 행보를 할지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복권이 되면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 글쎄 8일에 복권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목을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기보다는 야권 분열을 바란다.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같이 지금 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특히 이재명 일극 체제로 민주당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게 되면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뭐 대선 주자도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이게 굳어져 가는 그런 추세에서 혹시라도 예. 김 전 지사가 다른 좀 행보를 하면서 야권이 대안이 생기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관심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의 역량에 달린 거죠.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대선 주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지나친 속단이고 네네.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과연 이른바 뭐 야권에서 비주류로서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느냐, 예. 뭐 친노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순전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 리더십 예. 이런 거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달라진 거 당연하겠죠. 근데 친문이라든가 비명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뭐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90% 가까이 지지를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김경수 지사가 복권된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당장 대통령 후보가 된다거나 구심점으로서 뭔가 세력의 파이를 굉장히 키우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네. 어차피 김경수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되더라도 해볼 만한 상대다. 아. 그리고 또 야권 부절의 뭐 불쏘시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마 뭐 복권을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어떤 정치적 행위는 다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만 예. 그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야권 분열보다는 야권이 통합된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야권 분열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10월쯤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그 선고들이 잇따라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다른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뭐 좀 성급한 관측이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뭐 결론이 나오더라도 네네.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1심 1분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뭐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겠고 대선 전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어쨌든 만약에 이제 10월 내 있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나온다면? 그러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네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위험한 거 아니겠는가? 일극체제로 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겠는가? 대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예. 그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일극체제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